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낄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철학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해지라고 교육받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좋은 인생이 보장되고 많이 배울수록 인생이 편해진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왜일까요? 현실 속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 자주 깊은 외로움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대화에서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낯선 듯 고요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아끼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갑니다. 이건 단순한 내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이나 성격 유형의 차원이 아니라 삶과 존재에 대한 인식의 밀도, 그 깊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독의 차원입니다. 이 진실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말합니다. 고귀한 정신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수와 어울릴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만큼 세상과 단절되는 지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왜 고독할 수밖에 없는지, 그 외로움은 약함이 아닌 어떤 종류의 통찰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 철학과 삶의 언어로 함께 사유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아마 당신 안에 어떤 질문에도 새로운 해석이 열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가 대세야. 혼밥, 혼영, 혼자 여행. 다 자신감 있는 사람의 상징이지. 맞습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고독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여기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만큼 그는 더 자주 외부와 충돌하거나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화 속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가벼운 농담에 웃음을 맞추려다 내면에서 파문이 일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왜 반복되는 걸까? 사람들은 왜 항상 비슷한 말, 비슷한 감정만 공유하려 할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질문을 무의식 중에도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들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점점 벌려놓습니다. 그 고독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얕게 느껴져서 스스로 물러선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모임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될 때, 뉴스에서 모두가 화내는 장면을 볼 때, 나는 왜 이 감정에 동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이질감. 그 이질감이 바로 당신 안의 깊이가 만들어내는 고독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까다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저 더 느끼고 더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고독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본질을 더 분명히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독은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이다. 그 대가는 때로 버겁지만 그 깊이 속에는 우리가 미처 다보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자유와 사유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넘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당신은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늘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한 걸까? 이게 진짜 옳은 걸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결국 당신을 조금 더 고요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명확히 봅니다. 아름다운 말 너머의 계산을, 감동적인 이야기 뒤의 이기심을, 사람들의 말투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감지하죠. 그는 보통 사람보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더 차갑고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쾌락은 그 고통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너무 냉소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쇼펜하우어가 삶을 진지하게 바라봤기에 나온 정직한 결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다. 배고픔, 외로움, 인정욕구, 불안, 소유욕.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에 인간은 늘 결핍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결핍은 쉴 틈 없이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낸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원하며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구조를 너무 빨리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기쁨도 길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긴장하며 사랑 속에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그냥 즐겨.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읽습니다. 그들이 웃는 얼굴 뒤로 감춘 불안을, 소유 뒤에 숨긴 두려움을 감지하죠. 이처럼 지혜는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감이 아니라 동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게 답이야. 이런 말들은 대화를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진짜일까? 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입을 닫고 마음을 접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독은 세상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하는 게 좋아. 외로움은 병이야.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함께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에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죠. 그건 인싸냐 아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깊이 있는 사람이 겪는 인지적 단절, 그리고 내면적 거리감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귀한 정신은 조용한 곳에 머물며 시끄러운 무리에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고상한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한 공간에서만 진짜 사유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말 속에서 진심을 찾지 못하고 많은 표정 속에서 진실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군중의 언어의 피로를 느낍니다. 직장 회의, 형식적인 인사말, 자기 과시가 섞인 대화, 공감보다는 경쟁에 가까운 대화. 그는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뚝뚝하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보다 진실하다는 것. 모든 말에는 목적이 있고 진심 없는 말은 차라리 침묵보다 못하다는 것. 이런 사람은 자연스레 자발적 이방인이 됩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지는 않죠. 그는 군중 속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외롭지만 고귀합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내면의 울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건 쉽지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 어렵다. 그들은 타인을 관찰하고 공감하고 분석하는 데 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관계에서 더 자주 상처받고 더 깊게 실망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민감한 인식과 깊은 기대 사이의 충돌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그 말의 맥락, 말하지 않은 부분, 심지어 말투의 흐릿한 떨림까지 읽어냅니다. 그는 거짓을 쉽게 간파하고 관계 안의 균열을 미묘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감지 능력이 그를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정은 대부분 이익의 포장이고 사랑은 감각의 착각이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갖고 있기에 그는 더 이상 쉽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누구보다 깊은 교류를 원합니다. 형식적 관계가 아닌 깊은 이해를 주고받는 연결.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자주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대화가 깊고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으려, 기대하지 않으려, 혼자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지 사람을 멀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깊은 욕망에서 생긴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가족이나 연인,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어도 어딘가 외로운 느낌.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함.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느낌.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 속의 고립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결국 사랑과 우정이 전부다. 진짜 친구 하나면 세상이 덜 외롭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각의 착각이고 우정은 필요의 언어로 쓰여진 계약이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대할 때 대부분 무의식적인 목적과 이익,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순수한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미묘한 기운과 동기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의 본질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연인이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말 안에 숨어있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읽습니다. 친구가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때도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위로인지 가늠하려 들죠. 이런 태도는 피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이 있는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감정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하거나 사랑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그리고 성실하게 감정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정은 종종 상대에게는 과한 진심처럼 느껴지고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결심합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는 혼자 있는 것이 덜 상처받는 방법임을 알고 있고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회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그 깊이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고독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예전엔 나누고 싶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겠지로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는 말 대신 침묵의 힘을 선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실은 군중 속에선 왜곡된다. 고요한 공간에서만 그것은 제 모습을 드러낸다. 많은 말, 많은 생각, 많은 감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걸 알기에 내면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에게 있어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전략이고 자기 보호입니다. 그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고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알기에 불필요한 설명보다 의미 있는 침묵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감정을 정리하며 세상을 관찰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를 냉정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으로 오해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사실 폭풍 같은 내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많아서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은 그를 외롭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그를 지키는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언젠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는 묵묵히 자기 삶의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롭기만 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걸 느끼면 행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일시적인 착각이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얻을 수는 있다. 그의 말은 다소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내면을 지키는 법, 침묵 속에 머무르되 때로는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법. 지혜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안의 깊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얕음을 받아들이는 관용입니다. 모두가 가볍게 웃는다고 해서 그 가벼움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깊지 않다고 해서 그 얕음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깊은 이해와 넓은 포용을 동시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에서 나온 따뜻한 시선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도 때로는 스스로를 가볍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함 속에서도 유쾌함을, 고요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닌 사람. 그가 바로 고독을 지혜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느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은 것을 이해하며 더 복잡한 감정을 품게 만들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단지 고통만은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사람만이 지나야 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중이 놓치는 진실을 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쉽게 웃을 때 그는 그 웃음의 이면을 묻습니다. 그가 외로운 이유는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가 더 뜨거운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본질을 향한 집요한 열망으로 끓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지친다.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그립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의 외로움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독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징표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만나는 시간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요한 외로움은 사실은 당신이 삶의 진짜 의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그 깊이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세상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조차 소중히 안아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고요한 지혜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철학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